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의 꽃쌤입니다. CBT 보건 문제 2018년 1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종자가 성숙되면은 배 주위에 남아있는 흔적인 재가 되는데요. 이 재를 또 배꼽이라고 해요. 종자에 이제 보시면 배꼽 같은 부위가 있어요. 그 재의 기원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 배낭, 주심, 이 종자의 그런 원래 만들어지기 전에 구조를 보실 텐데요. 이 주병이 바로 재의 기원입니다. 그림을 참 어렵게 그려가 주고 하는데요. 실제로 종자가 딱 보시면 배꼽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자를 보시면. 그리고 그 종자가 모의 배꼽에 만들어진 부분이 주병이라는 부분이라는 거. 그거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어려우셨을 거예요, 문제. 아예 종자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또 이 문제도 자주 나왔기 때문에 자주 보신 분들도 익숙합니다. 2번. 좀비를 파상시키는 물질이 화학물질이 아닌 것은. 좀비 파상이 뭐냐면요. 종자와 모래를 섞어 비비거나 흔들어 좀비에 상처를 주어 발을 촉지는 거예요. 근데 화학물질을 위한 좀비 파상은요. 아세톤, 그리고 알코올, 염산, 황산, 수산나트륨, 수산칼륨, 셀룰라제, 펙틴나와제 같은 효소를 처리해서 좀비를 변질시켜요. 그래서 2번에 제일 틀린 거는 초산이 틀렸습니다.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죠? 황산, 염산, 아세톤 이렇게 세 개 먼저 외워주시고요. 아세톤, 염산, 황산, 그다음에 알코올, 수산나트륨, 셀룰라제, 펙틴아제 이렇게까지 종피를 좀 껍질이 두꺼운 거를 이제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부셔서 발화를 촉진시킨다라고 이해해 주세요. 3번, 한 번 좀 쉬운 문제입니다. 완전한, complete flower라고 해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완전한은요, 다른 말로 갖춘 꽃이에요. 다 갖췄어. 퍼펙트 플라워. 뭘 갖췄냐면 식물 꽃의 구조물인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 이런 순으로 꽃이 피게 되는데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중복 수정을 하는 작물 중 웅액이 극핵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기관은 이거 너무 쉽다. 그쵸? 배젖이죠? 웅액, 극핵, 그리고 배젖 같은 말 시젖 3행까지 외워주세요. 자, 5번 생산력이 우수하던 종자가 재배연수를 지나는 동안에 점차 생산력이 감퇴되고 품질도 나빠지는 거. 열심히 재배하던 종자가요, 재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배하고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종자가 발화를 시켰더니 뭔가 과거보다 생산력도 감퇴하고 품질도 나빠졌어요. 이건 종자의 태아입니다. 보관을 잘 하셔야 되고요. 종자마다 수명이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기억해 주세요. 6번 바깥 채소, 수박, 호박, 참외 이런 채소들의 1대 잡종 종자 생손 시 F1 종자 잡종 강세 육종법입니다. 암꽃과 수꽃의 비율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제 교잡을 해야 되잖아요. 암꽃과 수꽃의 비율은 10대 1입니다. 수박, 참외. 자, 7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식물학상 종자란.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식물학상 종자와 농학상 종자 약간 틀려요. 농학상으로는 농업학이죠. 씨앗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식물학 구조상으로는 식물학 구조로 배주, 미씨가 수정하여 자란 것이고 종자의 형태를 갖춘 것이에요. 그리고 식물학상 과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식물학상 종자, 식물학상 과실. 수정 후 자란 자방과 그 관련이 비대한 것. 자방이 비대한 게 과실인 거죠. 과실이 낮춘다는 게 밀, 옥수수, 쌀, 보리예요. 쌀, 보리. 자, 그리고 과실이 0에 낮출된 게 쌓여있는 게 벼, 겉뿌리, 귀리. 과실이 네가피에 쌓여있는 게 복숭아, 자두, 앵두입니다. 그래서 농학상 종자는 우리가 씨앗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 식물학 구조상으로는 배주, 미씨가 수정하여 자란 거, 식물학상 과실인 거는 자방, 같은 말로 씨방과 그 관련에 비대한 게 이제 과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실이 낮출된 거는 밀, 옥수수, 쌀보리, 과실이 0에 쌓여있는 거는 벼, 겉뿌리, 귀리 그리고 과실이 네가피에 쌓여있는 거는 복숭아, 자두, 앵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사실 이 문제는 종자 기사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자격증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요. 식물학상 종자는 배주, 식물학상 과실은 자방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8번 배축과 같은 말로 십자박과 채소에서 자가불합성을 이용하여 1대 잡종을 종자를 최종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자가불합성, 암꽃과 수꽃이 같이 있는 양성화에서 자기 스스로 자가가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대 잡종 종자는 어차피 A 품종, B 품종을 섞어서 F1을 만들어서 그 F1 품종이 A보다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F1 잡종은 이 F1 잡종이 수량도 높고 균일하고 생산력을 얻을 수 있는데 특히 배축과에서 1대 잡종 종자를 최종하는 목적이 균일성과 잡종 강세 이용법이에요. 배축과 같은 경우에는 균일성과 잡종 강세를 이용하는데 자가불합성 이렇게 A 품종, B 품종을 같이 이제 여기 망실이나 이제 온실에서 길러도 각각에서 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홍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웅성부림성을 할 필요도 없고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배축과 종자 웬만한 다른 과채소 종자보다는 싸거든요. 자가불합성 이용하고 1대 잡종 종자 잡종강세법 6종법에서 자가불합성을 이용한다는 거. 왜? 균일성과 잡종강세를 이용하기 위해서. 진짜 어렵죠? 근데 알고 보면 구조는 쉬우니까요. 천천히 보세요. 자, 9번. 바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어요. 바라기는요 50%예요. 50%. 바라시 처음 바란 거, 바라기 50%, 바라전, 시기전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바라율, 정말 회답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라율의 정의를 쓰세요. 그러면 파종된 종자수, 총 종자수에 대한 바라 종자수의 비율이다. 퍼센트거든요. 비율이다까지 말해주셔야 돼요. 10번. 바람직한 체종의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체종이 뭐죠? 종자를 채취하는 거잖아요. 자, 종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량 종자 생산해야 되고 값싸게 체종해야 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돼요. 육종화가 이제 취미 생활이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원칙을 가져가겠죠. 고도의 기술보다는 체종할 때는 조금 쉽게 기계화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육종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체종은 종자를 채취, 수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체종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11번. 종자의 표준 버라 검사 시 치상 재료가 갖추어야 할 성질이 아닌 것은 자, 표준 발화를 실험실에서 하는 거예요. 발화지, 샬레, 흡습지, 흙모래, 살미녀, 면포 등의 발화에 적합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요. 반드시 이런 문제는 사실 제가 수능 출제했거나 뭐 다른 문제 줄 때 반드시란 단어 절대 안 넣거든요. 기능사 수준이니까 조금 쉽게 나온 건데 반드시라고 이런 용어가 나오면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맞고요. 반드시는 살려야 시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12번 좋은 문제입니다. 종자 발화를 촉진시키는데 널리 이용되며 미국의 공인종자검사자협회 AOSA와 국제종자검사협회 ISTA 이거 진짜 별표 완전 중요해요. 추진하고 있는 발화 촉진 물질은 이런 국가 공인된 기관에서 발화 촉진 물질이 질산칼륨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종자가 발화가 잘 안 되고 효명이 높다. 그럴 때 질산칼륨을 0.1에서 0.2% 물론 종자마다 달라요. 질산칼륨을 처리하시면 발화가 촉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ISTA 인증받은 기관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어딘지 아세요? 정말 자랑스러운 국립종자원입니다. 또 한 군데는 농협이 이제 인수한 농우바이오예요. 국제종자검사협회에 제가 교육 정말 하시는 분을 만났었는데요. 정말 대단하시고 멋있으신 분이더라고요. 나중에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3번. 다음 중 자연 교잡률이 가장 낮은 것은 교잡이 낮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자가 수정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 보리,
0.015. 이거 015가 이제 자연 교잡률이 낮고 이 보리가 자가 수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콩, 옥수수, 호밀 등 식자과 식물은 자연 교잡률이 높은 편입니다. 14번이에요. 종자 전염병의 생물학적 방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2번. 기랑 미생물을 부착하는 거예요. 종피에. 자, 전염병을 방지하고 싶어요. 특히 종피에 여러 가지 전염병이 많이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병원군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랑 미생물, 이 병원군을 억제하는 반대되는 미생물을 부착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방제고요. 1번은 물리학적, 3, 4번은 코팅제, 필레팅 철에 소독제 넣는다고 하니까 화학적 방제입니다. 15번입니다. 표본 추출 방법으로 종자를 깨끗한 책상 위에 넓고 고르게 편 후에 손으로 파이 자르듯이 나누는 방법. 네, 파이 방법은요, 파이 자르듯이 종자 시료를 4등분 하는 거예요. 종자가 막 이렇게 있어요. 미친 듯이 많은 종자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 중에 좋은 종자 뽑아야 되잖아요. 이미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4등분 하고요. 또 여기, 이건 버리고, 이거 대각선끼리 모아서 이제 합치고, 이거 대각선끼리 합치고 해서 다시 4등분하는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파이 방법이다. 파이 방법의 정의가 종자를 파이 다르듯이 벌써 키워드 나왔잖아요. 그쵸? 자, 16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장 종자의 수명에 오래 살 수 있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건은 저장 종자의 수명은요, 밀폐, 저온, 저습이 기산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 습도와 온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종자 보관하실 때 아주 엄청나게 그런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는 각 종자마다 장기 보관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17번 체종포의 규모를 크게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자, 체종포가 뭘까요? 체종포는 마지막에 종자를 채취하는 그런 포장, 밭이죠. 자, 규모를 크게 해야 우량 종들의 생산을 위한 품질 향상에 유리해요. 규모가 클수록 순도가 높은 품종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품질을 얻기 위해서 규모를 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인건비도 많이 발생하고 또 관리도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제로는 어렵겠죠? 하지만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체정포 규모가 큰 게 좋고 산간지방, 타 종자가 그런 교잡되지 않도록 병충해가 방제되지 않도록 뭐 섬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18번이에요. 자주 나오는 문제, 1초권 문제. 중복 수정에 의해서 종자의 C눈으로 발화하는 것은 답은 1번. 웅액과 난세포죠? 여러분, 웅액과 두 개의 극핵 뭐예요, 여러분? 웅액과 두 개의 극핵 배유, 배젖이죠. 네, C젖 다 같은 말입니다. 19번. 식물은 개화 후에 수정이 끝나면 종자로 발달하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화분류, 복식에 있는 작물들의 종류, 그것의 종자 발효 과정에 알맞은 수확기는 자, 우리 화공류 수확기는요, 따라해볼까요? 유호황완고, 따라해보세요. 유호황완고, 유숙기, 호숙기, 황숙기, 완숙기, 고숙기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이 중에서 황숙기, 누렇게 읽었을 때가 종자 발효 과정에서는 수확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선 우리가 황숙기, 이게 이제 화공류에서 나오는 용어고요. 우리가 채소에서는 또 백숙기, 녹숙기, 갈숙기, 고숙기 나중에 나오면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래퍼 같은데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유숙기, 호숙기, 황숙기, 완숙기, 고숙기입니다. 황숙기가 종자 발효 과정에서는 알맞은 최종 시기다. 20번이에요. 피자식물의 배유는 몇 배체일까요? 자, 피자식물 배유 몇 배체죠? 자, 이걸 몇 배체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배유가 뭐가 합쳤죠? 두 개의 웅액 중 한 개의 난액과 한 개의 정액이 합쳐져서 이제 C눈을 만들죠. 근데 또 다른 한 개의 웅액이 극핵과 합쳐져서 3N의 배젖을 만들죠. 이 극핵이 2N이잖아요. 웅액이 N이고 또 플러스해서 3N입니다. 20번에 3번.
자, 21번. 지상 발화형이며 무배유 종자. 지상 발화형이며 무배유 종자.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쵸? 답은 콩입니다. 뭐 팥 같기도 하고 벽고 옥수 같기도 하고 이거 진짜 나오면 완전 헷갈릴 수 있어요. 아는데 아리까리하게 헷갈린데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콩, 녹두, 땅콩, 강낭콩 다 지상으로 뿅 튀어나오고요. 오히려 완두, 잠두, 팥 이런 것도 다 콩까지만 이거는 이제 지하 발화형이라는 거. 그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22번. 식물의 중복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에 틀렸는데요. 웅액과 극핵이 결합하는 것은 유전물질이 삼행 상태로 여기까진 맞아요. 배가 아니라 배유죠. 다른 건 맞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끝까지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시험 시간 60분 충분하거든요. 천천히 푸세요. 아시겠죠? 23번. 일반적인 육종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여러분 종자기능사 나 합격하실 거죠? 그리고 실제로 종자 육종해 보세요. 그러시고 나서 육종을 내가 진짜 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육종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그런 유전물질을 유전적 변이를 작성하고 우량 계통을 육성한 다음에 지역 여러 가지 지역의 적응성 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품종 등록하면 됩니다. 답은 23번에 3번입니다. 24번 형질. 형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질적 형질, 양적 형질 이런 두 가지가 크게 있었죠. 그래서 24번의 답은 4번. 질적 형질은 소수의 주동 유전자에서 지배되고 양적 형질은 소수의 주동 유전자가 아닌 여러 가지 미세한 유동 유전자에 지배된다는 거죠. 나머지 거 맞으니까 한 번씩 봐주세요. 이거는 계속 보다 보면 이 문제는 맞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25번. 서로 경이된 두 개의 집단에 각각 다른 유전자 구성이 발달되어 교잡 불합성이나 불임성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격리기구는 자, 유전자 구성이 발달되어 교잡 불합성이나 불임성이 나타났대요. 격리가 종류가 있습니다. 뭐 환경적 격리, 자연적 격리. 자, 이렇게 유전자 구성이 나타나서 교잡 불합성, 불임성이 나타나는 건 생리적 격리예요. 생리적 격리. 생리적 격리가 뭐냐면 교잡 불암, 개화기 차이 같은 생리적인 작물 재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생리적 결합이에요. 그런 거에 의해서 유전자 상호에 의해서 유전자 교섭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지리적 격리는 지리적으로 생식지나 분포 지역이 절단된 거죠. 지리적 장벽 때문에 교배가 될 수 없는 거고요. 아시겠죠? 생리적이란 말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개화기나 불임성이나 작물 자체의 유전적 교섭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이해해 주세요. 종종 나옵니다. 26번. 잡종의 양친 중 한쪽 친을 반복적으로 교배하는 것. 잡종 강세법을 이용하는데 그 중에 여급의 육종법이에요. 백크로스 브리딩. 우량 품종이 한두 가지 결점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하는 효과적인 육종 방법이에요. 양친 A, B를 교합하면 F1을 양친 중 어느 하나와 다시 교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교배하는 거는 1회친이고요. 반복해서 사용하는 반복친이에요. 반복. 그렇기 때문에 반복친이 있기 때문에 반복 여교배입니다. 여교배. 자, 여급의 육종은요, 연속적으로 교배하면서 이전하는 1회친의 특성만을 선발하므로 육종 효과가 확실해요. 그리고 재현성이 높고 목표 형질 이외에 다른 형질을 계량하기 어렵다. 이게 단점입니다. 이 문제도 잘 나와요. 단점. 목표 형질 이외에 다른 형질을 계량하기는 어렵습니다. 26번에 2번. 27번 검정교배입니다. 테스트 크로스라고 합니다. 검정색 이게 아니고요. 검정한다. 테스트한다. 네, 그래서 영어랑 같이 알아두시면 조금 이해가 편해요. 틀린 거는 2번입니다. 단성 잡종 검정교배에서는 형질의 분리비가 1대1로 쓰입니다. 유전학에서는 유전형을 결정하기 위해 우선 표현형을 가진 유전장을 모르는 생물체와 열성 호모를 교배하는 것이 이제 검정 교배인데요. 검정 교배를 통해 자손의 표현형을 관찰하면 부모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단성 접종할 때 이제 열성 호모와 교배했을 때 형질의 분리비가 1대1로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양성 접종에서는 경질을 검정 교배했을 때 호모랑 열성 호모랑 교배했을 때 형질의 분리비가 1대1대1대1로 나오는 거고요. 검정 교배는 순종인지 잡종인지를 가르는 데 쓰이고 테스트 크로스라고 했잖아요. 자, F1과 열성 인자, 열성 호모 인자를 가진 어버이를 교접시키는 방법입니다.
2번이 틀렸어요.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이 검정교배가 테스트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단선 접종이랑 할 때는 1대1이구나 라고 그렇게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한 번씩 봐주세요. 28번 불완전화. 완전화가 있고 불완전화가 있는데 완전화는 다 갖췄잖아요. 암수 수술, 꽃잎 꽃받침. 근데 28번에 4번에 자, 같은 곳에 암수 수술 중 하나가 없는 거. 뭐가 없는 게 불완전합니다. 답은 4번. 자, 29번. 이수성을 나타내는 개놈이 무엇일까요? 개놈은 유전자 세트인데요. 이수성이 뭐냐면 염색체 수가 기본의 2n, 3n 이런 정수율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개놈 구성이에요. 그래서 2n 플러스 1, 요것도 특이하죠. 이거는 AAA 이렇게 같이 있고 AA, BB, DD 있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세트로 있는데 이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수성입니다. 이거 조금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이해 안 가시면 이론 파트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아시겠죠? 30번 분리육종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인데요. 선발육종법이라고도 합니다. 순계분리는요. 타식성 약물의 개통분리는 자식성 약물이 아니고요. 반대예요. 순계, 순수한 계통에서 분리는 자식계통, 자가수종 작물끼리에서 순수한 계통을 분리할 수 있고요. 계통, 큰 계통 범위에서 이제 우리가 분리할 때는 타식성 여러 가지가 이제 교접됐을 때 그리고 나서 계통적으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요게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어려우시거나 암기가 잘 안 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카페에 보내주시고 오늘도 합격하세요. 아시겠죠? 화이팅!